자, 제가 요번 미스트롯 3 진선미 결정에 있어서 사실 뭐 편파 판정이 있었다, 점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과 제 생각을 담아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저 역시 편파적이다. 왜 계속 정서주 양을 뭐라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전부터 예고를 해드렸죠. 출연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정서주 양의 입장과 정서주 양에 대한 영상도 제가 꼭 올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족속의 사람들과 같냐? 아닙니다. 최대한 나와 있는 데이터와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에선 이 의견이 좀 맞고 저기에서는 이 의견이 좀 맞고 의견의 입장 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썸네일에도 달아놨다시피 정말 정서주 양이 그렇다면 미스트롯 3의 최종 1등 진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가 아니면 어울리는가, 여기에 대해 정말 찬반 여론이 많을 텐데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과 또 직접 분석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미스트롯 3 탑7 평균 연령이 20.8세, 트로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굉장히 어린 10대들과 20대 초반의 참가자들이 전부 다 탑7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실력은 훨씬 올라가고 연령은 훨씬 내려갔다. 너무 뛰어난 실력자가 많아 오히려 어려운 시즌이었다. 사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스타로 탄생하는 건 환영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작사에서 좀 불공정한 부분이 특히나 경연 오디션 방송 같은 경우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로 여론을 선동하고 유튜버들이 단순히 조회수만을 위해서 탈락한 참가자들의 팬분들을 선동질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와 있는 대로 타당할 정도로 의견이 좀 이해가 되는데 하시는 건지 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결국 국민들의 선택은 배아연이었다. 정서주는 사실 미스트롯에서 밀어준 참가자다. 이 얘기가 가장 두 가지로 맞부딪히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쪽 팬덤이 자칫하면 굉장한 대규모의 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팬분들끼리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사실 이 배아연 씨가 2등을 했건 정서주 양이 1등을 했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참가자들의 진선미는요, 단순히 TV조선이라는 방송사의 결과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김소연 양도, 오유진 양도 타방송사에서 탑3 안에 들어갔던 참가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방송에서 김소연 양 같은 경우 굉장히 순위가 하락했잖아요. 결국 방송사에서 어떻게 연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참가자에 대한 감정이입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때그때의 선곡과 컨디션에 따라 무대의 완성도나 많은 대중들의 호응과 반응이 나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방송사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큰 쾌거인 것은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 진선미에 올라간 정서주, 배아연, 오유진 세 사람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탑7 멤버들 중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참가자 한 명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빈예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꼽았었죠. 우승자 논란 미스트롯 3, 이번에는 청소년에 관련된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는 기사인데 알다시피 전국 투어 콘서트 불참 입장문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빈예서 양이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대로 탑7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또 판도가 어찌 달라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예서 양이 탑7 멤버들보다도 엄청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 탑7에 나와 있는 미스 김, 나영, 김소연, 정슬
자, 이런 참가자들이 뒤늦게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면서 앨범 판매량과 행사장에서의 입지가 더 거대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방송사에서 결정한 등수와 순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방송사의 편파적인 판정들이 상당한 의혹을 가질 만한 여러 요소들이 존재했다라는 건 저는 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 정서주 양의 장윤정 마스터와의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시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원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나아가서 정서주라는 가수가 어떻게 이렇게 각광을 받고 1등까지 하게 됐는지 좀 말씀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파적인 보도를 할 사람이라면 정서주 양 엄청나게 깎아내려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출연자들을 그렇게 깎아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이 미스트롯3에 나온 경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참가자가 좀 더 각광받았어야 하고 어떤 참가자가 좀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많은 표를 받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는 거지 절대 이 가수들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1도 없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정서주라는 참가자 어떤 가수였을까요? 외할머니를 위해 노래하는 16세 소녀로서 국민을 위로한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서주 양이 제가 이 미스트롯3 방송 초창기 때부터 강력한 진선미 후보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서주 양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제가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원래 좀 많다. 미스트롯3에서는 라운드에 설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너무나 떨렸다. 하지만 더는 안 떨릴 것 같다. 탑7 언니들 또 동생 유진이까지 함께이지 않냐. 결국 16 소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선생님이 직접 선수 왕관과 트로피를 건네면서 미스트롯3 진에 등극이 됐죠. 사실 이번 미스트롯3가 유독 특히나 참가자들의 어떤 가정사가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미스김, 나영, 배아현, 정서주, 오유진, 김소연, 정슬까지 다 가족들이 암투병을 했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 할머니, 팬들을 위해서 노래한 진정한 가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모두가 박수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제작진의 공정하지 못한 몇몇 요소들 때문에 폄하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하겠죠. 아시다시피 방송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4년 전쯤 외삼촌이 40이 조금 넘은 어린 나이에, 좀 이른 나이죠.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결국 외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그 외할머니를 힘내게 하기 위해 트로트를 불렀고 또 휴대전화로 노래를 녹음해 할머니에게 들려드리다가 재미삼아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얼굴도 없이 목소리만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찾아듣는 것이 신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정서주 양 최종 진에 등극이 됐습니다. 미스트롯3에서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서주 양의 이 미스트롯3 굉장히 우승한 것에 대한 걸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빗바래지지 않고 정말 온전히 축하받을 수 있는 실력자라고 생각했는데 요번 신곡 음원 점수에 대한 시스템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문자 투표에서의 순위가 밀렸던 점 등 사실 의혹 제기가 될 만한 요소도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진선미 세 사람 중에 누가 우승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실력자들이다라는 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대국민 투표와 국민들의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자 투표. 사실 이 문자 투표 부분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이 정서주 양이 앞으로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본인이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또 앞으로의 탑7 멤버들 많은 행사와 또 앨범 발표, 신곡 발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증명을 해낸다면 진짜 본인이 진에 등극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번 이 정서주 양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 장윤정 마스터와의 연결고리, 이 장윤정 마스터가 특히나 정서주 양을 너무 오버할 정도로 편애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마 미스트롯 3가 좀 종료가 되고 나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종료가 됐으니 정말 그런지, 정말 장윤정 마스터와 이 정서주 양 간의 커넥션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서주 양도 인스타 팔로워가 결코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5,740명 정도 되거든요. 배아연 씨 역시 1,201명 정도 됩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지금 이 미스트롯 3의 진선, 이렇게 1등, 2등을 했다라는 참가자 치고 상당히 적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유명세로 따진다면 뭔가 좀 더 많은 팔로워 숫자를 보유했을 법도 한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팔로워 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정서주 양의 공식 팬카페 숫자도 회원수가 3,795명 정도인데 방문 숫자가 오히려 10배가 넘습니다. 42,000여 명이 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팬카페라던가 팔로워 수를 대비해 본다면 이 정서주 양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사실 팬카페나 인스타그램에서의 파급력은 굉장히 일반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가수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다만 유튜브를 시작한 이 정서주 양이 21.6만 명이라는 구독자 수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63만, 13만, 막 27만, 41만 정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커버 영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많은 트롯 가수들이 이런 모습의 행보를 보이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수라면 커버곡을 어떻게 불러 올리느냐가 유튜브에서의 유명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이 정서주 양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가수가 꿈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든든한 지원자인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노래의 의미를 되새겼고 가사가 말하는 대로 상처받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감싸고 싶다라는 의지로 이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MC 김성주 씨는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난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직접 비교를 하기에는 임영웅이란 가수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정서주 양의 잠재력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정서주 양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뉴스 기사에 굉장히 놀라운 말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정서주의 가족 관계로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있는데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 식품회사의 CEO다. 식품회사의 대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중학생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로도 알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식품회사의 대표님이고 어머니는 교사분이죠. 그러니 이 두 분 사이에서 자라게 된 이 정서주 양이 사실 교양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낼 만한 잠재력을 가진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MBN 뉴스파이터의 작년에 올라왔던 뉴스 방송 부분을 보면 선배들마저 놀란 목소리다. 리틀 이미자다. 이런 평가까지 당시에 받았고요. 특히나 트로트 샛별로서의 정서주 양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재능 기부를 했다라는 기사도 이미 작년부터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서주 양 역시 오유진 양처럼 어느 정도 좀 데뷔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유명세를 서서히 쌓아 올리고 있었다라는 걸 이런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히 정동원 군을 보고 트로트에 도전했고 커버 영상의 조회수가 300만 뷰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아침마당에 등장했던 정서주 양이 정동원 군을 보고 트로트 커버 영상을 올렸고 특히나 자신도
정동원 군처럼 도전하고 싶어 노래를 하게 됐다. 그리고 그 커버 영상이 무려 300만 조회수가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노래할 때 노래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부르는데 삼천포 아가씨를 부르면 누가 배를 타고 영영 떠나버리는 것 같고 미운 사람은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노래 내용을 생각하며 무대에 올라가면 더욱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뭐 사실 방송을 많이 타면서 정서주 양은 이 트로트계의 샛별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정서주 양의 유튜브 채널의 인기 순을 보면요. 300만 뷰만이 아니라 최고 높은 조회수는 무려 737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운 사랑은 551만 회, 뭐 525만 회, 정말 많은 노래의 조회수를 이미 커버 영상들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TV조선에서 왜 정서주 양을 눈여겨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정서주 양이 이렇게 아침마당까지 등장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어요. 특히 이 당시 때 장윤정 마스터가 정서주 양을 극찬합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목소리다.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이미 2022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이 당시 때 기사를 보면 장윤정의 도장 깨기 예능 방송에 트로트 신동으로 정서주 양이 등장했는데 이미 이 당시 때 장윤정 씨는요. 정서주 양의 노래를 듣고서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목소리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장윤정의 도장 깨기에 출연한 정서주 양은 그 이후에 워너뮤직 코리아와 전속 계약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 워너뮤직 코리아에 소속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당시 때 도경환 씨와 장윤정 씨가 함께 등장했던 이 도장 깨기 방송에 이 장윤정 마스터가 이렇게 극찬을 했던 모습들이 당시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때 보면 알다시피 이미 장윤정 씨가 정서주 양을 엄청나게 점찍어 놨다. 그러니 이 미스트롯3에 등장한 걸 탁 보고서 이 정서주 양을 대놓고 밀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일까요? 사실 이 당시 때에는 이 정서주 양만이 아니라 오유진 양 역시 함께 등장을 했었고 알다시피 이 장윤정 마스터가 미스트롯3 초반부에 이 오유진 양을 엄청나게 칭찬하거든요. 유진이는 갈수록 완성형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당시 때 정서주 양만이 아니라 오유진 양도 이 도장 깨기에 등장을 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트로트의 샛별로서 정서주, 오유진, 뭐 넓게 본다면 김소연 양까지 이번 미스트롯3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방송가에서 각광받고 있었던 신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소속사를 가지고 있으니 음원 스밍 전략적으로 했을 것이고 이 장윤정 마스터와도 분명히 뭔가 관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실제로 정서주 양의 소속사를 보면 워너뮤직 코리아입니다. 이 워너뮤직이라는 곳이 사실 알다시피 굉장히 음반 판매사로도 유명한 곳인데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렇게 직접 가수들을 발굴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실제로 음원 스밍을 하는 데 있어서 팬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했던 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반 판매를 맡고 있는 소속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보다는 음원 스밍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음원 스밍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가수들도 다 비슷합니다. 음원 스밍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이 가수의 미래를 판단짓는다. 제가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죠. 그래서 이 미스트롯3를 응원하는 탑7 멤버의 팬분들은 자신의 가수 음원 스밍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팬카페라던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윤정 마스터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장윤정 마스터의 이 소속사는 TN 엔터테인먼트로 여기에는 이찬원 가수가 포함되어 있지 사실 워너뮤직 코리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장윤정 마스터와의 과거 도장 깨기 방송 출연의 인연을 보고서 몇몇 분들이 이거 장윤정 씨가 대놓고 밀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소속사 간에 뭔가 커넥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볼 땐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뭐 또 다른 연관성을 제가 나중에 뭐 찾게 된다면 나중에 추가 방송을 제작하겠지만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러한 논란들보다는 제가 애시당초 말씀드렸던 이번 문자투표 점수 대비 신곡 음원 점수가 굳이 마스터 점수가 아니라 이 문자투표 점수의 퍼센테이지를 줄이면서 포함된 것이 결국 이번 논란 사태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애시당초 정서주 양이 문자투표 점수가 높았거나 음원 스밍 점수가 애시당초 마스터 점수에 포함이 돼서 700점 만점의 문자투표 점수에 축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00점 만점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번 논란거리 사실 나올 의미가 없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서주 양 역시 과거부터 굉장히 각광받아 왔었던 신동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탑7 멤버들의 팬분들 많이 속상하실 테고 뭐 이 정서주 양의 팬분들도 속상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팬분들 간의 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작사와 제작진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피해 사태가 나오지 않는 정확한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들도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미스트롯3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배아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배아연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만이 아니라 미스트롯3를 유심히 보시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분개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스트롯3가 최종 진선미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떻습니까? 3등이었던 정서주 양이 문자투표에서 그렇게 순위에 밀렸음에도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오유진 양보다도 앞서 배아연 씨의 만점 투표까지 무색하게 만들 진의 자리에 오르고 말면서 이게 사실 문제 상태가 굉장히 폭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아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배아연 씨가 과연 어떤 가수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재조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이번 문자투표 사태의 쟁점을 조금 한 번 더 짚어드린다면 결국 3등을 한 정서주 양이 문자투표 점수가 부족했음에도 우승을 하게 됐다. 이 김성주 MC의 문자투표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멘트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이 벌어지게 됐다. 보면은 온라인 응원 투표보다도 신곡 음원 스트리밍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쟁점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음원 점수가 정서주 양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배아연 씨의 음원 점수도 118점이고 오유진 양의 점수도 104점인데 이 정서주 양이 신기한 건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제일 낮았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음원 점수가 발생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등을 한 오유진 양이 실시간 문자 투표 671점, 1등을 한 정서주 양이 560점, 그리고 2등을 한 배아연 씨가 700점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식 홈페이지에 문제를 삼는 시청자들의 이 불만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MC 김성주 씨는 생방송 중에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죠. 지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뽑아야 하니 오해 없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라면서 산정 방식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산정 방식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음원 점수 300점이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원 점수 300점을 끼워 넣으려고 했다면 실시간 투표 1000점에서 마이너스를 할 게 아니라 마스터 총점 1500점에서 오히려 음원 점수 300점을 포함하기 위해 마스터 총점이 1200점, 거기에 음원 점수 300점을 합하고 온라인 응원 투표 500점과 실시간 투표 1000점으로서 이 마스터 총점과 음원 점수가 1500점, 대국민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가 1500점, 딱 그렇게 5대5로 나뉘어져서 3000점 만점 기준으로 갔어야 하는데 음원 점수가 포함이 됐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청자분들의 의견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음원 점수가 갑자기 포함이 됐고 배아연 씨가 정서주 양에 비해서 음원 점수가 적었느냐? 음원 점수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서주 양이 음원 점수에서 굉장히 앞섰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서주 양이 소속사가 워너뮤직 코리아다. 이건 제가 사실 피프티 사태를 전달해 드릴 때도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이 워너뮤직이라고 하는 곳은 글로벌 기업이고 여기에 한국 지사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워너뮤직 코리아 소속 가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대형 소속사가 있는 반면 사실 배아연 씨는 소속사가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소속사에서 뭔가 힘을 쓴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허위사실에 유포할 수 없는 만큼 이건 제가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두 번째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정서주 양이 음원 스밍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이 배아연 씨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을 때 이 프로필에 유튜브와 인기 팬카페, 인스타그램 등이 나오거든요. 사실 팬카페하고 인스타그램 숫자는 두 사람이 큰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건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이 배아연 씨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가수 배아현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독자가 약 3.34만 명 정도 됩니다. 3.34만 명. 적은 구독자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소속사가 있다라고 알려진 이 정서주 양을 보면 보이시죠? 워너뮤직 코리아 소속인 것도 나오지만 바로 유튜브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트로트 샛별 정서주라고 해서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무려 21.6만 명이나 됩니다. 와, 큰 차이일까요? 적은 차이일까요?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배아연 씨에 비해서 무려 7배나 높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면 어떤 예상이 되십니까? 결국에는 이 정서주 양에 비해서 배아연 씨가 소속사도 전무한 상황 속에 정서주 양은 유튜브 구독자도 소속사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에 반면 배아현 양은 이 모든 부분에서 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 정서주 양을 응원하는 기존 팬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구독자가 21만 명이나 될 정도면 자, 대표적인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춘아님의 물새 한 마리를 부른 정서주 양의 5개월 전 영상이 조회수가 63만 회입니다. 그러니 유튜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배아연 씨를 응원하는 분들도 연령대가 높고 하지만 열심히 유튜브도 보고 또 나아가서는 스밍도 하지만 아무래도 저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는 정서주 양의 팬덤 분들의 규모와 또 스밍을 할 줄 아는 분들의 이 분포도가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음원 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배아연 양이 이 정서주 양에게 패배할 만한 포인트 요소가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 대국민 투표까지 포함된 음원 점수 합산계가 두 사람의 점수 차이가 777점 대 618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약 한 60점 정도 안 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합산된 문자 투표 점수를 보면 이 정서주 양의 점수가 560점, 그리고 배아연 씨의 점수가 700점으로 두 사람의 이 문자 투표 점수만 따져봐도 약 140점 정도 납니다. 앞에 그러면 60점 정도의 차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140점에서 60점 해보면은 몇 점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80점 차이로 사실 배아연 씨의 승리를 예측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음원 점수 때문에 말이죠. 사실 이 두 사람의 점수 차이가 최종적으로 난 것에는 22점 정도가 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2823점 대 2801점으로 딱 22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산됐었던 이 합산 점수에서 사실 나머지 모든 점수까지 합산이 되고 나니까 이 당시 때 이미 정서주와 배아연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60점 차가 아니라 더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한 160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미 여기서 승부가 갈린 거죠. 그런데 사실 만약 실시간 투표 점수가 이렇게까지 극명한 게 나뉘는데, 이게 만약 700점 만점이 아니라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 점수 계산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면 160점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서 문자 투표 점수가 또 140점 정도, 지금 보면은 560점에서 700점으로 140점 정도가 벌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22점 차로 배아연 씨가 패배를 했는데, 애시당초 이 문자 투표 점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포도처럼 1000점 만점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이 점수 차이 22점보단 더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아연 씨가 무난한 1등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배아연 씨는 이 미스트롯3에 출연하고 나서 뒤늦게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로워 숫자가 1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많은 팔로워 수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일이 댓글로 자신의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영화 파묘를 봤냐라면서 이렇게 일일이 댓글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속사가 없는 작은 규모의 가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 5년 오디션 경연 방송의 특성상 무명의 가수나 아마추어가 새롭게 얼굴을 알리면서 대스타로 탄생하는 걸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이면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정서주 양이 1등을 하게 된 건 결국 이런 기사만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죠. 미스트롯3 선 배아연,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요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배아연이야말로 진정한 1등이다. 진정한 진이다. 뭐 이런 말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이 배아연 씨의 팬분들도 속상하고 정서주 양의 팬분들도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배아연 씨가 과연 어떤 가수였느냐?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서사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주현미가 오히려 배우고 싶다 라고 감탄했던 후배 가수가 바로 이 앳된 모습, 고등학생 시절에 트롯신이 떴다 2에 등장했던 배아연 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트롯신이 떴다 2에서 배아연 양이 이렇게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주현미 편에 등장했던 모습이 소개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롯신이 떴다 2에 또 한번 주현미님을 만나면서 두 번째 인연이 시작이 된 거죠. 무려 7년의 세월이 흘러서 만나게 된 이 주현미 선생님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데, 이 배아연 씨가 주현미님의 노래를 정말 잘 모창하는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전에도 고등학생 때 인정을 받았던 이 배아연 씨가 7년이 지나
어엿한 성인이 되어 주현미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봤는데 이런 극찬을 받아요. 손볼 데가 없다. 내가 오히려 너에게 노래를 배우고 싶다. 아니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이미 트롯신이 떴다 해서부터 배아연 씨는 굉장한 이 실력에 대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배아연 씨의 과거를 좀 더 살펴보니까 놀라운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불자 가수, 불교 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굉장히 예전 기사인데 제가 직접 검색하고 발췌해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불자 가수 배아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부처님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 가르침과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이 배아연 씨의 모습인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 이 장기 기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하는 연예인이 바로 트로트 가수 배아연이다. 리틀 주현미로 잘 알려진 배아연은 2015년 신인 가수 등용문으로 알려진 이호섭 가요제에서 노래 24시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나이답지 않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원숙한 표현력으로 주목받으며 2집 배 띄워라, 선비 좋아 마세요 등을 히트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2022년 생명나눔실천본부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불자 가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의 불연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요. 어머니가 매일같이 남양주 불암사에 찾아가 둘째 딸이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 스님들에게 예쁨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 이미 오빠와 남동생과 주말마다 사찰을 찾았고 사찰은 두 번째 집이며 놀이터였다라고 해요. 스님이셨던 외할아버지 영향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대웅전이 어떤 것이고 나무 석가모니불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드넓은 도량이 좋아 자주 찾아갔고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불암사에 혼자 올라가 조용히 사찰을 걷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타고난 실력 덕분인지 노래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무대로 올려보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가수를 꿈꿨지만 어머니가 반대가 많았다고 해요. 유독 활발했던 그를 공부시키고자 며칠을 설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노래에 소질이 있으니 가수를 꼭 해야 한다 라고 어머니를 설득하면서 데뷔할 수 있었다고 해요. 마이크를 잡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대표로 가요제에 나가는 등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가요제에 참여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러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2013년 고등학교 시절 제주도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히든싱어 시즌2 5회 주현미 편에 출연한 일화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당시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가창력으로 대중을 휘어잡으면서 가수 홍진영 씨는 저 친구를 내가 키우고 싶다. 가수 주현미님은 어른이 되면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끊임없이 노력하여 2015년 가수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한 가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을 시도했지만 트로트를 배울 수 없어 고민 끝에 포기하게 됐고 2016년에는 한 행사장에서 공연 도중 취객에게 강제로 끌어내려지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수의 꿈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모창을 계속하면 모창 가수로만 남는다. 가수로서의 독특한 음색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변의 우려에 눈물을 머금고 자주 모창하던 주현미님의 노래를 끊었고 마땅한 소속사를 구하지 않은 채 독립가수로 활동했기에 매니저를 대신하여 가족분들이 모든 일정을 잡아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어릴 적 고속버스를 타고 전국가요제를 찾아다닐 때부터 매니저를 자처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옆을 지켰다고 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직접 홍보하고 일정을 잡아주시는 등 케어를 해주니
마음은 편하지만 가족들도 연예계 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듯이 직접 겪으면서 배워왔어요. 소속사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여러 문제로 소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가족이 이렇게 해주는 건 큰 복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 때마다 많은 활동을 했고 이 이사장이었던 일면 스님이 눈여겨보면서 위촉장을 받게 되어 공식 홍보대사가 된 겁니다. 각종 행사나 개인적인 활동에서도 항상 생명 나눔을 언급하고 팬클럽 실시간 미팅에서도 항상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알렸다고 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영향력의 대명사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휴가를 내요. 마음 맞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꼭 같이 체험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고요하고 여유로운 산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코로나 때문에 바로 공양을 하지 못한 것이다. 템플 스테이를 하면 제일 먼저 바로 공양을 떠올렸다. 다음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빠짐없이 체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 새해에는 홀로 무대에 오르던 과거와 달리 댄스곡인 2집 선비 좋아 마세요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계획이라고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불자들에게도 신년 인사도 잊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다 보니 조바심에 욕심이 막 생겨나고 병까지 생기더라. 스트레스는 남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거지 않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 흐르듯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도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없이 건강을 챙기면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배아연 씨에 대해서 좀 인상적이던 모습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번 미스트롯3 최종 발표 때 이 배아연 씨가 이 정서주 양을 호명하기 전까지도 제가 봤던 모습에선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표정이 좀 편안해 보였다라고 할까요? 자신이 1등이 돼도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미련 없다라는 표정으로 좀 홀가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호명되고 나서 정말 정서주 양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도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불자의 마음으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마 이 배아연 씨를 응원하는 많은 팬분들이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아주 무명일 때부터 강원도건 어느 지역이건 항상 오셔서 응원 주시고 힘 주시고 그 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펼쳤던 팬들을 위한 노래 무대로 비록 의아한 음원 점수에서 밀려 2위를 차지했지만 사실 팬분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1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 배아연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마음이 풀리셨길 바라고 이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이 배아연 씨에 대한 서사 내용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풀어나가려고 하니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많은 댓글 내용들 아낌없이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